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코스피가 낙폭을 3%대까지 키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도입이 이번 주 내로 예정된 데다 국내에서는 공매도가 재개되며 대차 잔고 비중이 높았던 업종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공매도 전면 대학의 첫날 대차 잔고 비중이 높은 2차 전지와 바이오 업종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2차 전지주는 업황 부진과 실적 악화 등 악재가 겹치며 추가 하락폭이 커진 모습입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전 세계 시장과 중앙은행의 우려에도 관세 정책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독단적 행보에 미중 증시 투자자들의 희비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작년 사상 최고치 경시 랠리를 펼친 미국 증시는 위세가 꺾였지만 중국 증시는 미국발 호재에 더해 인공지능 붐과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까지 타고 순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긴장감이 번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심리적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82,000달러 선까지 무너졌는데요. 리스크 회피 심리가 강해지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코인이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상호관세 우려와 1년 5개월 만에 부활한 공매도 재개 첫날을 맞은 국내 증시는 3%의 급락을 맞았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500선을 하향 이탈한 것은 약 2달 만인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도입이 이번 주 내로 예정이 된 데다 국내에서는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대차 잔고 비중이 높았던 업종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먼저 2차 전지와 바이오 종목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특히 2차 전지주는 업황 부진과 실적 악화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이 커진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올해 상승분을 모두 반납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3% 넘게 밀리면서 장중 연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도 알테오젠 지수 하단 방어해줬고요. 일부 방산과 조선주 선조정 효과로 그래도 선방한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이 한껏 위축이 된 국내 증시인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해보면 좋을지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자 공매도 재개 첫날 1분기를 마치면서 모두가 힘들었던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불확실성이 들이오면서 정말 시장이 요동을 쳤는데요. 이 위기를 어떻게 좀 극복을 해야 할지 정말 중요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분석 먼저 간략하게 체크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 앵커님과 저와 함께 나눴던 이야기들을 한번 기억을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준비된 하락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오늘 시장에서에 대한 하락 자체가 워낙 또 거셌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많은 우리 서울경제TV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힘든 하루를 좀 보내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좀 노출이 된 시장에서 시장에서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하락으로 좀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불확실성이 모두 해소가 이루어졌었을 때 바닥을 찍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올라오는 그런 시장 분위기가 또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그냥 안일하게 하락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다음에 올 수 있는 반등을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황 정리를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도 너무나 정확하게 해주셨잖아요. 제가 좀 살짝 좀 살을 덧붙여서 말씀을 한번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그냥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로는요, 트리플 악재가 뒤덮은 한국 증시라고 제가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일단은 이 트리플 악재라는 게 뭘까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트럼프의
관세일 거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들? 앞서서도 말씀하셨죠? 1년 5개월 만에 공매도. 그리고 전 종목 공매도는 사실은 5년 만에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공매도 대금만 1조가 넘는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4,700억이 넘는 그런 금액들이 지금 공매도로 지금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국내 이슈와 국외 이슈 거기다가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정치적 불확실성. 특히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이 3번 말고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오늘자의 3%대에 대한 시장, 양시장의 하락 부분들은 이 세 가지로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었던 부분들은 바로 관세 영향에 노출된 자동차 업종. 일단은 뭐 지난주 초반만 하더라도 현대기아차 그룹이 생각했던 것보다 트럼프 관세 리스크에서 어느 정도 뭔가 이제 풀리는 그런 이제 액션들이 좀 있었죠. 근데 그 다음 날 바로 아니다. 보편적 관세에 포함이 된다라는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연일 지금 하락세를 맞고 있는 상황들이고 다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 대규모 투자를 미국 내에서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매크로 영향을 받으면서 하락을 했던 부분들이고 이 미국 쪽에서에 대한 투자가 집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자동차에 대한 리바운딩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일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긴 할 텐데 또 기아의 인베스터 데이가 또 있어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또 어떠한 얘기들을 할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삼성전자의 주가를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항상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렸던 삼성전자가 꼭 지켜줘야 되는 라인들이 과연 어디일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상당히 좀 많이 해드렸었잖아요. 한번 볼까요? 우리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흐름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고 그동안에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생각보다 좀 많으셨을 텐데 오늘 좀 아쉬워요. 어떤 가격대냐면 지금 57,800원에 지금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11월 달,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거의 한 5개월, 6개월 기간 동안에 박스권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던 가격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 그와 더불어서 저평가 구간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근데 이 구간 자체를 과연 실적으로 옮길 거냐, 업황으로 옮길 거냐 이거에서에 대한 이제 우리가 궁금증을 갖고 있었던 찰나였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삼성전자가 재고와 관련한 그다음에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6만 원대를 탈환을 했습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6만 2천 원대 최고가를 좀 찍었었던 그런 상황들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주가에 대한 탄력도를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주가라는 게 이런 식으로 바로 안 간다. 박스권을 한번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이 라인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고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격대가 사실은 58,000원대 타이트하게 봤었을 때 이 라인을 좀 지켜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 200원 가량 좀 빠졌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우리가 타이트하게 뭐 58,000원 꼭 지켜야 됩니다. 이건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의미 있는 박스권의 상단 라인까지 지금 다시 한번 도달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가 위로 잡을 것이냐 아래로 잡을 것이냐 이거에 이제 시장 방향이 결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포지션으로 넘어가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보시게 되면 그다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오늘 아마 코스닥 종목군들 특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코스닥 종목군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야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따라 올라가는 성향들이 좀 강하죠. 근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제가 지난주에도 이 시간을 통해서 시황 얘기해 드릴 때 우리나라의 코스닥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말씀드렸던 게 시총 1위 종목과 2위 종목과 3위 종목과 4위 종목 그리고 10위까지 보시게 되면 이 공매도에 굉장히 취약한 섹터군들이 거의 시총 상위를 다 차지하고 있어요. 1위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알테오젠. 그나마 오늘 알테오젠
장중에 2% 3%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장 마감 때까지는 이제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죠. 주말 동안에 나왔던 이슈가 뭘까요, 여러분들? 비만과 관련된. 우리 비만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시총률인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2위하고 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차전지, 에코프로 그룹주들이죠. 오늘 진짜 청천백년 같은 하락세가 좀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리고 우리 상한가 로컬 배송을 얘기를 해드릴 때 3월달 내내 이차전지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코멘트를 안 달아드렸어요. 그거는 제가 뭐 이차전지를 분석을 잘해서 그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놓고 봤었을 때 이 2차전지 2등하고 3등 이 기업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워낙 많았었기 때문에 좀 조심하자라는 의미에서 2차전지에 대한 코멘트들을 그래도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은 계속 건드려 드렸던 이유들이 바로 이러한 이유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공매도 잔고가 꽤 높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래 비중 자체를 놓고 보게 되면 300만 주 중에 100만 주가 공매도 비중으로 잡혀 있는 거니까 어마어마하게 좀 많이 풀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코스닥 지수의 반등 흐름들을 좀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이차전지 관련 종목군들이 스탑이 걸려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행여나 또 바이오 종목군들이 뭐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또 공매도에 취약한 모습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반해서 빠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취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밑에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그나마 지난주에 제가 금요일 날 우리 공매도 준비할 때 좀 타겟이 될 수 있는 애들이 어떤 섹터들일까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드렸죠. 첫 번째로는 이차전지, 두 번째로는 조선주들, 그다음에 방산주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보게 되면 바이오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을 언급을 드리면서 대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군들인데, 일단은 오늘 다행스럽게 조선과 방산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충격은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시대 정신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다행스럽게도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중국과 관련된 제재 부분들에 대한 강한 흐름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또 방산 섹터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잘 스탑이 좀 걸리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매도에는 취약할 수 있는 부분들, 언제든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나마 우리나라 증시에서 스스로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슈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장의 이러한 급락세,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리스크, 공매도에 대한 리스크, 이러한 부분들을 다 떠나서 우리나라 증시가 빠른 시간 안에 반등을 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늘 이 시간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거 얘기하면서 3월 3주차, 3월 4주차 때 늘 건드렸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치적 이벤트. 헌재의 탄핵 판결과 관련된 일정들이 도대체 언제 잡힐 거냐. 이걸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뭔가 이제 국내 정치적인 지형 자체를 명확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피로해지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피로하죠. 오히려 국가 CDS 프리미엄 자체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지형 자체, 그러니까 국가의 상황 자체가 어렵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매매를 하고 싶어도, 매수를 하고 싶어도 매수를 하지 못하는 그런 포지션들을 만들어 줘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되면 지금 구간에서 국내 증시를 빠르게 반등을 치거나 스탑을 걸 수 있는 이벤트는 이 정치적 이벤트가 하루빨리 뭐 기각이든 인용이든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트리플 악재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약세 쪽으로 좀 끌고 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차트 분석을 한번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최근 들어서 제가 국내 시황들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좀 디테일하게 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나스닥
같은 경우나 다우지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다중고점을 만든 상태에서 주가가 밀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2월 달에 고점 부근도 코스피입니다, 여러분들. 2650. 그리고 3월 달 중순에 마지막 3주차 마지막 때 2650포인트까지 올라왔다가 여기를 돌파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을 못 찾다 보니까 악재에 크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의 상승 추세는 이 구간과 이 구간과 이 구간과 이 구간과 이어져 왔던 이러한 상승 추세가 일단은 일봉상에서 우리가 형성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기술적 분석상. 그렇더라도 여기를 좀 크게 이탈시켰거든요. 오늘도 크게 이탈시켰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이 라인으로 들어와가지고 자, 이 추세가 유지가 됩니다라고 보는 거는 생각보다는 좀 쉽지 않은 분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지금서부터는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박스권으로 봐야 돼요. 아시겠죠?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 여기 지점 받고 2,500선에서 지지 여부 확인하고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 돌파가 되느냐. 그리고 박스권 상단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게 되면 이제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술적 분석을 기존에는 상승 추세를 확인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박스권으로 해석을 하면서 시장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코스닥도 한번 볼게요. 오늘 시황 좀 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저녁에 상승 추세 깨졌습니다, 여러분들. 3월 달 시작되자마자 깨져버리죠. 보이시죠, 여러분들? 바로 깨지잖아요. 자, 12월 달에 저점, 1월 달, 2월 달 넘어가는 과정, 그리고 3월 달 시작하자마자 코스닥은 상승 추세 깨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심지어 이게 보통 12월 달,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보시게 되면 초반에 움직였다가 후반에 밀리고요. 초반에 움직였다가 후반에 밀리고, 초반에 움직였다가 후반에 밀리고. 근데 동일하게 지금 각각의 계단식의 저점들을 확인을 하고 올리는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각각의 이러한 계단식의 첫 번째 지점 자체가 저항들이 돼야 돼요, 다. 저항이 아니죠.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지지선들을 다 지금 깨고 내려오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지지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가 어디로 봐야 될까요? 한 이 정도 라인 되겠죠. 이 라인에서에 대한 지지가 확인이 돼야지 다시 한번 우리가 턴어라운드를 시킬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지점대에서 과연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모멘텀들이 뭐가 될 것인가? 트리플 세 가지 말씀드렸죠.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씩 해결하면서 가야지 시장이 반등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들 꼭 여러분들 그냥 막연하게 내 종목 빠진다? 내 종목 하락하네? 야, 내 계좌 어떡하냐? 이거 걱정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어찌됐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시장이 반등이 나와야지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어느 지점에서 반등이 나와야 되는지, 그리고 이 지점에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올라가느냐 아니면 시장의 성격이 바뀌어서 새로운 주도주가 나오느냐, 이것들을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계좌가 이 상승 구간에, 이 반등 구간에 해당되는 종목이면 그대로 홀딩을 해서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은 빠르게 종목 교체를 하셔야 되는 전략들을 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아이템들을, 그리고 아이디어들을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저희 일정 리포트를 제가 매 주마다 항상 초반에는 그거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거 제가 준비해서 발송을 좀 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하단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고 신청하시면은 무료로 다 배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그거 참고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번 주 일정입니다. 이거 제가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짧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월요일 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댈러스 연준 제조지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입니다, 여러분들. 3월 수출입 발표. 네, 수출입 발표 있습니다. 데이터 나옵니다. 3월 달 우리 자동차 얼마 팔았어? 반도체 얼마 팔았어? 미용기기 얼마 팔았어? 화장품 얼마 팔았어? 그죠? 네, 이런 것들 다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또 감소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쉽지 않겠죠. 그리고 수출 데이터가 생각보다 괜찮은데? 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내일 오전에 9시에 나오는 수출입 데이터가 시장의 방향성을, 단기 방향성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중에 3월 차이신 제조업 지수 나옵니다. 그다음에 3일 날, 4일 날 같은 경우는 대만 이제 휴장이니까 뭐 특별한 게 문제가 없고요. 3월 ISM 서비스업 PMI 지표 예정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그다음에 게임, NC소프트, 블레이드 앤 소울 2 중국 출시. 과연 이제 한한연고 관련해서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 게임주가 그나마 지수 방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종목도 제가 이따가 얘기해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내용들 다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내일 이제 일정들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예정이 돼 있고요. 차이신 제조업 PMI 그다음에 중국 2024 4분기 경상수지 발표 확정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쪽으로 놓고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들이니까 필히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 좀 드리고요. 요거와 관련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월요일 늦어도 화요일까지는 여러분들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밑에 하단에 나오는 저희 QR코드 활용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서울경제TV 시청자분들에게만 한정해서 무료로 다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황 좀 길었는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미국발 관세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매도직의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이 커졌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래도 불확실성이 해소된 뒤에 반등을 또 준비해봐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주간 일정 정리가 정말 필수적인데요. 특히 지금 시점에서 정말 중요한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을 기준으로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이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에 정리된 자료를 보내드린다라고 합니다. 이 한 주를 미리 훑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과 함께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시면서 전문가님과 또 꼼꼼한 대응 전략 함께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정말 힘들었던 시장이었죠. 전략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같은 이 시장 속에서는 어떻게 좀 종목을 발굴해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의 대응 팁이 또 궁금합니다. 예, 일단은 시장이 상승했었을 때의 우리가 매매법하고 네. 시장이 잠깐만 하락할 것 같은데? 라고 했었을 때의 매매법이 달라야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똑같은 시장 분위기에서 매매를 하는 거하고 뭐 다른 시장에서 매매를 하는 방법을 우리가 동일한 기법을 가지고 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가지고 있는 매매법 중에 약간은 뭔가 감성적인 부분을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나쁘진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뭔가 매매 타이밍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시장이 하락했었을 때의 방법은 사람의 심리를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성격들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는 시장의 많은 투자자들, 참여자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매매를 할지, 그리고 그 안에 생각 속에서 나와줄 수 있는 종목군들은 어떤 건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도 여러분들 단순해요. 제가 늘 우리가 얘기를 해드릴 때 심플 이즈 베스트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드리죠. 쉽게 생각하시자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수익을 냈던 종목들, 이 종목군들 역시도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늘 시장에서 언급되는 종목군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뭐 짧으면 짧고 뭐 길면 긴 시간일 수도 있는데 이 시간대에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저는 이렇게 매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부분들을 아마 그냥 단순하게 저 종목이었어? 저 종목이었어?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왜 최영동 대표는 이런 종목군들, 매니저는 왜 이런 종목군들이 얘기를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앞으로 시장이 하락을 할 때도 전혀 무섭지 않으실 거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약세장 속 추론 매매입니다. 여러분, 추론. 뭐 추론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죠?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다, 여러분들?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은 시장이 약세장일 때, 시장이 약할 때 어떤 생각들을 할까? 이것들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공통된 종목이 나와요. 공통된 종목. 시장이 빠질 때 여러분도 공포감 우리만 느끼는 거 아닙니다.
다 느껴요. 근데 그 느끼는 그 안에서 또 종목을 귀신같이 찾는 세력들도 있고 투자자도 있고 외국인도 있고 기관도 있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공부해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난주 3월 달까지 이렇게 수익을 내서 진행을 했던 종목군들이에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거의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뭐 매매를 안 하다시피 했고 오히려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좀 선방할 수 있는 종목군들에 저희가 지난주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좀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해드렸던 종목 뭐였죠? 시프트업입니다. 보이시죠, 여러분들?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거였죠, 여러분들? 히든 종목 맞습니까, 앵커님? 네. 예, 자, 시프트업이었는데 이 종목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이에요? 안 올라간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히든 종목을 드렸습니다. 왜 드렸을까요? 뭐 당장 수익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은 시장이 빠질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종목들도 한두 종목 정도는 갖고 있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시프트업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갖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일정표 보여드렸죠. NC소프트. 뭐 했나요, 여러분들? 이번 주 목요일 날 중국에서 블레이드 앤 소울 2 출시 예정이 돼 있습니다. 또 이게 이제 성공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런칭이 이루어지게 되면 시프트업 승리의 여신 니케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잠깐만. NC가 이 정도 게임을 가지고 중국에서 나름대로 한한령 해제와 더불어서 뭔가 빵 터지네? 그러면은 니케도 승리의 여신 니케도 이제 4월달, 5월달이면 지금 CBT 진행하고 있으니까 흥행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물량들이 들어올 수 있겠죠. 이런 종목군들 제가 지난주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 다음 종목 한번 볼까요? 지난주에 또 우리 앵커님한테 또 퀴즈를 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어떤 종목 말씀드렸나요? SM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SM.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했던 것보다 뭡니까, 여러분들? 관세 모풍지대. 관세에 해당되지 않는 섹터가 엔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리 알고 있었잖아요. 4월 2일 날 트럼프가 관세 할 거야. 보편적 관세 미국 제외하고 모든 나라에다가 20% 평등한 건 좋아. 근데 뼈 아프죠, 여러분들? 그죠? 거기에 가장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가 도대체 뭘까? 고민을 하게 되면 고민할 것도 없어요. 이미 시장에서 답안지를 줬던 상황이니까. 그거를 제가 지난주에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히든 종목으로 다 갖고 계셨다면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견조하게 버티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의 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매매를 했는지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SCI 평가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희 이거 했거든요. 오늘 이 종목 올라갔다가 다 제자리로 왔어요. 네. 뭐 제자리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이만큼의 변동성들을 왜 보여줬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SCI 평가 정보가 뭐 하는 회사인가요, 여러분들? 참 듣기 거북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채권 추심. 채권 추심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얘기해서 경기가 빡빡해. 우리가 대출을 받았어. 기업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개인이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경기가 좋으면은 뭐 이자 잘 내고 원금 잘 갖고 하겠죠.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안 좋고 뭔가 삶이 팍팍해진다라고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뭡니까? 채권은 부실하게 되겠죠. 부실 채권으로 넘어가겠죠. 그거를 받아가지고 채권 추심하는 회사가 바로 SCI 평가 종목입니다. 이와 유사한 종목이 딱 한 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고려신용 종목.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항상 시장이 안 좋거나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다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이 딱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지는 몰라요. 네. 근데 동일한 논리를 가지고 이러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습니다. 이 종목도 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아침이거든요. 아침 딱 시작하자마자 31일 날 올라갔어요. 오늘입니다. 쭉 밀리다가
슬슬슬슬슬 진행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시장에서 막 서로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잠깐만, 관세 올라가네. 자, 그러면은 수출 물량 떨어질 거고요. 그리고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갈 거야.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금리 안 내리겠네? 잠깐만,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아지네? 그럼 내 삶은 어떻게 됩니까? 내 봉급, 내 월급, 내 매출액, 내 사업소득 이런 게 다 줄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SCI 평가 정보 같은 경우는 할 일이 더 많아지겠죠. 이런 생각들이 시장의 투자자들한테 딱 각인이 생겨버리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종목군들이 변동성을 보여주다가 이평 밀집되고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변동성이 나오는 거예요. 빵 터지죠. 이러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장중에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럼 이 논리를 알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뭐 이번만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작년도에는 하반기 내내 있었어요. 그죠? 그러한 스토리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오전서부터 자, SCI 평가 정보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 고려신용 정보가 어떻게 돼가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셨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이거를 주가를 추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수급 들어오네? 야, 변동성 나오나 보다. 자, 우리 다 같이 돌격! 해가지고 여기서 툭 먹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들하고 이 시장이 약세인 거냐 강세인 거냐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로 인해서 약세로 흐름들로 빠지는 거냐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을 찾아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실 수가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약세장에서의 추론 매매예요. 약세장 속에서 여러분들 기술적 지표 찾으려고 많이 노력하지 마세요. 안 먹혀요, 그거. 안 먹힙니다, 여러분들. 시장 약세할 때는 안 먹혀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술적 지표들을 볼 때 많은 투자자분들이 여러분들 이게 방송에서 쓸 수 있는 용어일까요, 앵커님? 존버라는 용어가 방송에 쓸 수 있는 용어인가요? 가급적이면 안 써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미 했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코로나 때 여러분들 어땠어요? 여러분들 매도 안 하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왜? 그때는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주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때는 자, 여기서 추매, 자, 여기서 추매, 여기서 추매 끌고 가 수익 나요. 근데 약세장은 어때요, 여러분들? 약세장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맞는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점에서 물타기 할 때마다 손실이 더 가중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롱텀으로 가져가는 구간은 유동성이 공고되면서 상승 추세가 진행이 되는 구간이고 짧게 쳐야 되고 이슈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들은 바로 약세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가지고 끌고 간다는 개념보다는 나한테 당일에 이룰 수 있는 수익률이 달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던지는 물량들이 훨씬 크게 나와버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기술적 타이밍 자체, 매수 타이밍 자체가 잘 안 먹히는 시장이 약세장입니다. 아셨죠?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요. SCI 평가 정보가 왜 장중 1시 넘어서 갑작스럽게 급등을 했는지 이유들을 알고 계시게 되면 내일 만약에 또 시장이 빠지거나 시장이 올라갈 때 또 내 나름대로의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거기서 이제 종목들을 찾으시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대창이에요. 대창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3월 26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근데 지금 대창, 이구산업 별로 안 움직였어요, 오늘. 오히려 빠졌죠. 구리값에 대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3월 26일이라고 해서 시장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안 좋았습니다. 왜? 관세 일주일 앞둔 상태에서 시장이 좋을 수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대창이 포인트가 나와서 매매를 하는 건 아니에요. 1차적으로 대창, 이구산업 이런 애들도 이슈 종목이라고요. 구리값이 그날, 그 전날 이미 시장에서 이미 이렇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이 구리값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게 뭐예요? 이구, 대창. 이 딱 두 종목이거든요. 이구산업은 오전 시작하자마자 급등했었고 후발주로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은 바로 이 대창밖에 없거든요. 그럼 저희가 9시 52분에 1차적으로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안 움직였네. 자, 진입하자. 라고 해서 짧은 시간 안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10% 가깝게 매수 종목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저와 실시간으로 제가 이러한 생각들, 장중에 이런 생각들을 저는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들어오셔야 되겠습니까? 안 들어오셔야 되겠습니까? 들어오셔야죠, 여러분들.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아이디어를 계속 끊임없이 장중에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방법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내일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장을 잘 볼 수 있고 시장에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길라잡이 역할을 100%도 지금 모자라요. 120%, 130%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유니온 머티리얼. 이것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제가 12월 달에 매매했던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을 제가 또 왜 갖고 왔을까요? 여러분들? 설명드리려고. 오늘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나요? 장중에는 별로 안 올라갔을걸요? 그죠? 오전장에 잠깐 움직였다가 오후장 들어서 다 빠졌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동일해요, 여러분들.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이 여러분들 12월 달 올랐고 이거 이때 올라가가지고 야 우리 이거 먹었습니다, 수익 났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때는 뭐였어요? 이때도 관세였어요, 여러분들. 12월 달도 관세였다고. 그죠? 트럼프가 중국에다가 대중국 관세 어마어마하게 많이 때렸던 시기였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나라가,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지금 관세에 지금 그냥 부글부글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관세에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유니온하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히토리 말고는 없어요. 오늘 오전장에 가장 빨리 뛰었던 애들이 히토리 관련 종목이었다고. 그러면 오전서부터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죠? 자,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좀 무너지겠네? 좀 쉽지 않겠네? 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준비하셔야 돼요. 8시 50분, 8시 40분에는. 그럼 이 종목들의 흐름들을 지켜보셔야 돼요, 아침에. 그죠?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 뭐 가면은 좋겠지만 설령 시장 대비해서 3, 4%만 올라와도 여러분들 수익 내고 나오실 수 있잖아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똑같은 추론입니다. 시장이 약세일 때 내용들이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우리가 작년도 11월 달, 12월 달 약세장하고 지금 3월 달, 4월 달로 넘어가는 이 과정에서에 대한 약세 흐름들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관세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들. 관세가 공통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당연히 지금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엔터주들을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SM 말씀드렸죠. JYP 말씀드렸죠. DOU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반복입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반복이에요. 사이클이에요. 그리고 상승할 때 올라가는 애들, 떨어질 때 시장에서 각광받는 애들, 이런 것들이 계속 동일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셔가지고 딱 체득만 해놓으시게 되면 그냥 책에서 나 20페이지 보고 있었지? 틈 열면 되고요. 하락장이네. 자, 60페이지 피자. 딱 피면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늘 나와요. 그러니까 시장이 빠져도 겁이 안 난다는 얘기죠. 아, 빠지는구나. 그럼 나 이 종목 대응해야지. 뭐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은 뭐 떨어지면은 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준선을 이탈시키게 되면 매도를 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유연하게 객관적으로 시장을 대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 간단한 내용들을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얘기들을 제가 계속 해드릴 거예요. 시장 좋을 때는 매매 열심히 하고요. 시장 안 좋을 때는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 있는 것들, 꼭 체크하셔야 되는 것들,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우리 이제 노란 톡방 이거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 다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조정석도 영어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여러분들도 주식 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ENCL. 뭐 이건 뭐 단타 친 거니까 제가 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YGN2. 동일해요, 여러분들. 10월 22일 날 이거 매매해가지고 쭉 끌고 왔던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수익 70% 수익 낸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이때부터 1월 달, 2월 달까지 왜 올라갔습니까, 여러분들? 왜 올라갔어요? 첫 번째, 관세 무풍지대. 이거 동일하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실적 개선. 세 번째 뭡니까, 여러분들? 한한령 해제. 이 세 가지잖아요. 이 세 가지가 지금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지금. 그래 버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 쭉 나오죠. 공매도에 노출도 안 돼요, 잘. 왜? 이게 있으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빠지면은 대기 물량들이 있어요. 빠지면은 내가 매수해야지 라고 하는 대기 매수세가 유지가 돼 버리니까 이런 애들은 빠져도 리바운딩이 굉장히 빨라 버려요. 그죠?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 보면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속절없이 빠지는 경우들도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대부분의 엔터 관련된 종목군들을 보게 되면 앞서 언급드렸던 SM 같은 경우는 버텼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2, 3%씩 빠지긴 했지만 시장 대비해서는 굉장히 견조하게 빠졌다고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알고 계셨다라고 되면 지난주에
엔터주들 제가 왜 여러분들 히든 종목으로 왜 계속 제가 언급을 드렸던 이유들을 아시겠죠. 시장이 빠지게 되면 빠지더라도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포트에 담아두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꼭 참고하셔가지고 들어오시게 되면 내일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도 제가 정말 꼼꼼하게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시장 빠진다고 여러분들 자신감 잃지 마시고 가슴 아파하지 마시고요. 시장은 바닥을 찍었으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 올라올 때 누가 수익을 내는지는 빠질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론 매매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에 자세한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관세무풍지대 관련 종목들 정말 많이 짚어주셨죠. 가장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들을 또 골라서 짚어주셨는데요. 종목들 모두 시장 대비 견조한 흐름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같은 약세장 속에서 바로 접목시킬 수 있는 원포인트 전략 함께 챙겨봤는데요. 변동성이 큰 시장을 한 발 먼저 파악해 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까지 함께 또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실시간으로 정확한 흐름 짚어보면서 이 내용들 장중에도 소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최영동 전문가님과 또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 못한 강의 내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화면을 통해서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 힌트는요. 식음료와 비철금속 관련 종목 두 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좀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또 이 식음료, 음식료 종목 관세 영향을 크게 타지 않는 종목군을 또 들고 와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예, 우리 앵커님 제가 오늘 질문을 많이 드리죠. 네. 지난주에 저희가 갖고 나왔던 종목 중에 음식료 중에 한 종목이 있었어요. 있었죠. 농심. 네, 농심입니다. 그 농심이 드디어 가격 인상을 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네. 또 농심과 또 경쟁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한 종목을 오늘 또 갖고 나왔어요. 경쟁사. 예, 경쟁사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세요. 라면 좋아하십니까? 너무 좋아하죠. 신라면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죠. 저는 진라면을 좋아합니다. 자, 진라면 종목이에요, 여러분들. 오뚜기. 네, 오뚜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오뚜기 종목이고요. 이게 제가 일정표에는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저희 밑에 신청을 하시게 되면 일정표를 제가 주말 동안에 열심히 또 작성을 했습니다. 혹시나 제가 빼먹은 게 없나 싶어가지고 또 계속 검토도 하고 검증도 하고 막 해서 열심히 작성을 했으니까 많은 분들 좀 오셔가지고 좀 시장에 좀 좋은 아이디어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밑에 하단을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한 분도 빠짐없이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안에 일정들 중에서 내일 드디어 이제 오뚜기가 가격 인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상반기 가격 인상이라고 제가 쓰기는 했는데 사실은 이제 내일이에요, 내일. 내일 가격 인상합니다. 라면하고 이제 스낵 여러 가지 이제 오뚜기 생산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의 가격 인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제 농심이 가격 인상하고 주가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죠. 농심 올라갔다가 지지받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 체크하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뚜기에 대한 차트 흐름들을 한번 볼까요, 우리? 올라간 게 없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게 오뚜기 차트거든요, 여러분. 제가 길게 보여드릴게요. 그냥 뭐 일봉에 가까운 이야기들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기는 한데 제가 좀 타이트하게 좀 보여드리게 되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봉상의 최근의 위치거든요. 이거는 별 의미는 없기는 해요.
뭐 여러분들이 보나 제가 보나 뭐 똑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오뚜기가 진행되는 전반적인 강세 흐름들을 한번 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죠. 그럼 어떠한 이유에서 또 올라왔습니다, 여러분들. 51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그죠? 그다음에 주가가 또 별다른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3월 달, 그죠? 그다음에 2월 달, 1월 달, 12월 달. 근데 심지어 1월 달, 2월 달도 주가가 안 올랐어요. 3월 달에 올라오기 시작을 하죠. 그죠? 주가가 쭉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21선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다시 리바운딩이 돼요. 그리고 주가가 밀렸죠, 오늘. 좀 밀렸어요, 여러분들. 오늘 종가상으로 목표배는 거의 2% 가깝게 밀렸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얼마 없는 종목입니다. 뭐 단가도 세긴 하죠. 주가에 대한 위치 자체도 세긴 하지만 이런 구간에서 21선을 밀어낼 가능성이 상당히 현저하게 적다는 얘기죠. 지금 구간에서는. 그죠? 거기에다가 아마 삼양식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할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삼양식품 올랐거든요. 근데 이 삼양식품도 마찬가지로 대차장고가 굉장히 높아요.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요인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되면 삼양식품도 마찬가지로 피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빠져나왔던 자금들이 어디로 갈까요, 여러분들?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는 애들 쪽으로 가겠죠.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농심. 두 번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오뚜기. 이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겠죠. 농심도 가격 인상 나오죠. 오뚜기도 가격 인상 나오죠. 그러면 1분기 실적 나쁘지 않을 거고 2분기 실적 동일하게 나쁘지 않을 가능성. 그죠? 지금 우리 공매도 맡고 있는 종목군의 공통점이 뭐예요? 실적 대비, 주가의 밸류 대비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공매도의 타겟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실적이 받쳐주고 있고 실적이 올라갈 수 있는 환경들이 갖춰져 있는 애들이 주가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생각했던 것보다 덜 떨어지거나 아니면 시장 대비해서 견조하게 상승을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논리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이러한 내 계좌를 지켜줄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서 보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종목도 올라갈 거야? 이것들을 생각을 해버리시게 되면 약세장에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상처를 받아버리게 되면 시장이 반등치가 나올 때 너무 고생해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내 계좌에 수익을 받을 수 있고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양수 겸장의 종목들을 선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자, 히든의 히든 종목 한번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히든의 히든 종목은 약간 좀 테마적인 부분들, 좀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미국 글로벌 보편적 관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4월 2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직 전초전이에요, 여러분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자, 그게 나오고 나서 과연 각국의 상계 관세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가는 거죠, 지금. 자, 중국도 마찬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겠죠. 중국 대응의 중국 대응의 강도에 따라서 시장 반응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서 착안을 해서 우리가 종목들을 뽑아야 돼요. 그 종목들 뽑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 그 종목이 오늘의 히든의 히든 종목이다라는 거. 그리고 이 종목은 장기 투자를 활용을 하기보다는 이슈라든지 모멘텀에 포커스 맞춰가지고 매매를 하는 단기 매매 활용하는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이 히든의 히든 종목까지 알고 싶다,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 밑에 하단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입장하셔서 저와 함께 이 어려운 시장 이겨나가실 수 있는 슬기로운 길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오뚜기 짚어주셨습니다. 이 가격 인상을 앞두고 실적이 받쳐주면서 상승 모멘텀이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또 따로 보내드리는 이 또 하나의 선물 같은 히든 종목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의 핵심 화면 통해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동의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시장을 꿰뚫는 원포인트 기법으로 약세장 속 추론 매매 기법 들어봤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오뚜기로 짚어주셨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공개해주시는 히든 종목까지도 다음 장에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두가 힘들었을 한 주의 시작이자 3월의 마지막 거래일을 마쳤습니다. 다음 반등을 준비하기 위해서 투자 전략 꼼꼼하게 가져가 봐야겠죠.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관련된 종목 요약본까지 잊지 말고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야가 로켓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